오늘까지가 꽃샘추위랍니다. 내일부터는 아주 따뜻해진다는데 이번 주말에는 산행이나 한번 하시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3월은 또 이상고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올 봄은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은데요. 자, 반면에 미국에는 이 미국 서부 LA에 무슨 블리자드가 눈폭풍이 왔다는데요. 참 기상 이변이 늘 얘기하는데 이변이 기상의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3월 3일 금요일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고품격 주식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라는 CEO님이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참여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인데요. 제일 관심이 테슬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미국 시장, 어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끝나고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했냐 보고 데일리를 써야 되겠다 싶어서 데일리를 오늘 아침에 썼는데요. 자, 어제 테슬라 결국 5.9% 빠졌습니다. 테슬라가 5.9% 빠졌는데 결국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더라. 어제 말은 많았는데요. 우리가 눈에 띌 만한 내용은 없었다. 근데 저도 이제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실시간. 그걸 보면서 일부 봤는데요. 제일 강조하는 게 원가 절감을 제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가 절감을 통해서 가격 인하. 이걸 통해서 내연기관차를 보조금 없이도 이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머스크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목표점을 정확히 알고 가는 수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이런 얘기는 좋은데 우리가 기대하는 반값 전기차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나 이게 이제 모델 2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 생산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말들은 좋은 얘기는 많았으나 우리가 탁 눈에 띄는 쓸만한 얘기는 없었다. 그래서 소문만 요란했지 먹을 건 없는 잔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9% 빠지니까 아이고 5.9% 떨어졌는데 21선이 딱 깨버렸네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지. 아마 이러고 나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되돌림하면서 한 번 더 유혹하는 국면이 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꼬르륵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어제 하락은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이럴 때는요. 일단 파는 게 맞습니다. 그죠? 우리 경험적으로 볼 때. 제가 차트를 중시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런저런 났을 때는요. 팔고 보는 게 맞더라고요. 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사실 테슬라 때문에 묻혀 넘어갔던 게,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 올라서 버렸네요. 아하.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10월에 4.25%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막 치솟아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엉망되죠.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버리죠. 이런 국면이 나타났는데요. 아이고 참 우리 나스닥으로 볼까요? 나스닥이 작년 10월에 그냥 금리 올라가니까 쭉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연중 최저치까지 가고 이랬는데요. 그만큼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꼬꾸라지는 것도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달 들어서 올라가는 게 또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건 당연히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장은 더 부정적이죠.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나타날 환경이라서.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는 할 수 없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제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더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이자도 더 받는데 한국 국채에 투자하면 이자도 덜 주고 이왕이면 당연하죠. 미국 국채를 하는 게 낫겠죠. 상식적으로 볼 때.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안정성이 높은, 예를 들면 미국이 삼성전자라면 한국은
한화그룹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출될 환경이다.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달 들어 금리가 상승 각도가 가팔라지는 게 상당히 우리 시장에 부담스럽게,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속에서 마이크론이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한 1.6% 빠졌는데, 조금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FO가 좀 엄청 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래서 올 하반기가 수요는 회복될 것 같은데, 가격은 모르겠다. 가격은 글쎄요. 지금 우리는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CFO가 글쎄 가격은 돌아설까요? 이래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고, 그래서 자기들이 직원을 감원을 10% 하기로 했는데 15% 감원하기로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거슬리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당연히 좀 매도 쪽이 우세할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것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는 어쨌거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얘기들이 여러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그 속에서 제가 데일리를 한번 오늘 아침에 썼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테슬라 종가를 보려고 제가 했는데 종가는 5.9% 빠졌고, 이거 21선도 무너졌고, 네, 이제는 그동안 기대했던 것들을 또 기대가 테슬라의 그 인베스터 데이의 기대감도 컸잖아요. 기대감도 사라졌고 이제 당분간 테슬라에 볼 게 없겠네. 그럼 테슬라의 부정적 얘기는 없나요? 있지요. 테슬라가 지금 가격 인하 때문에 자동차는 판매는 늘지만 수익성은 박해지겠다. 이런 전망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 속에서 어제 보면 외국인들이 5,300억 샀어요. 어제 환율이 제법 떨어졌죠. 어제는 장중에는 계장 초반 10원 이상 떨어지다가 결국 7원 마이너스로 7원 하락으로 끝났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별로 영향가가 없었어요.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를 많이 샀고 그 외 서울가스, LG에너지솔루션 뭐 400억대, 삼성이 뭐 금양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퀀터펀드 기계적 매매입니다. 그래서 어제 금양이 뭐 특정 창구가 뭐 많이 과대했다고 또 투자 주의 종목 또 모여있는데 이거는 금방 매도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 순매수 내용이 금양이 5일 정도니까 굉장히 내용이 없네요. 결국 순매도가 작잖아요. 그래서 매도가 작아서 순매수가 크게 잡힌 거지 순매수의 절대 규모가 큰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슬리는 게 이게 뭡니까? 보통 통상 보면 양시장에 대해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뭐 2월 23일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소폭 순매수, 소폭 순매도 이런 거 있을 수가 있는데 2월 27일은 코스피는 3,200억이나 팔면서 코스닥을 소폭 순매수한다? 이건 좀 비상식적이잖아요. 2월 28일도 2,800억이나 팔면서 코스닥은 또 624억이나 순매수한다. 이것도 우리가 좀 공감하기 힘든 흐름이 있잖아요. 어제는 또 코스피는 5,300억이나 사면서 또 코스닥은 또 600억 판다? 이것도 좀 말이 납득이 안 가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게 좀 보입니다. 금융투자는 기계적 매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금융투자는 좀 비슷하게 매매하는데요. 외국인들의 마음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외국인들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만은 공매도한 세력들은 지금 공매도 손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신규로 사볼까 하는 세력들은 또 사야 되나? 근데 지금 금리나 이런 거 보면 사기도 좀 깨림직한데 팔아야 되나? 팔기도 좀 깨림직한데 뭐 이렇게 지금 왕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어쩔 줄 모른다. 1월 하순부터 미국 시장에서 그 CNN이나 이런 거 CNBC 방송 같은 거 보면 미국 시장에서 1월 하순부터 쇼커버링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때부터. 그래서 쇼커버링 장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날 상승도 쇼커브링 영향이 컸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월부터 지금 쇼커브링 장세가 본격화됐습니다만은 미국 시장 그래서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테슬라 한 종목에서 2월 달에 5조를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고소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도 정신이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수선한 어제 우리도 어수선했죠. 어제 금융투자가요. 2시부터 이게 웬일입니까? 2시부터 쭉 팔아버렸어요. 이런 게 제일 고약하죠. 전강후약. 제가 어제도 요즘 전강후약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2시부터 금융투자가 파니까, 아이고, 코스닥이 2시부터 그냥, 2시부터 꼬르륵 떨어져 버렸네요. 폭포처럼. 자, 그래서 금융투자에 지금 영향력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안 그랬어요. 외국인들은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 계속 샀고요. 코스닥 시장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금융투자의 양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구나 어제 그게 확인됐고, 또 2시부터 이렇게 팔아제껴서 쭉 밀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게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이 짧은 1시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체감하는 그 하락의 강도가 높죠. 그뿐만 아니죠. 이게 지금 어제 에코프로, 지금의 2차 전지에 어떻게 보면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에코프로인데 2시 한 15분부터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이 한 8%대거든요. 8%. 아유, 피셔맨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항상 저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이 카라멜 마키아토로 당 보충을 하면서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그 에코프로 같은 거의 1시간 만에 8%가 떨어지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어제가 어떤 분은 뵀는데 오전에는 자기가 2억 차익이 발생을 해 있었는 자기 잔고가 2차 전지만 주로 매입한 잔고인데 장 끝나고 보니까 5천만 원이더라. 그래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나절씩 5천만 원이 날아간 거죠. 그 정도로 어제 변화가 무쌍했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이렇게 고점에 사신 분은 종가를 보면 한 11% 되더라고 차익이. 그래서 야 하루에 대형주를 사서 11% 물리면 와 그건 충격이죠. 그래서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어제 너무 장 막판에 많이 빠졌으면 오늘 오전에 좀 오르겠죠. 그렇다고 오늘도 장 막판에 또 고꾸라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수선하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어제 2차전지 에코프로, 메르네프 이런 주식이 플러스 분위기를 형성할 것 같은데 오늘도 장 막판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또 금융투자가 2시 후에 팔아서 고꾸라질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2차전지 뭐 에코프로, LNF 정도가 있다 한다면 오전에 만약에 좀 강세가 되면 오전에 현금하고 오후에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주식을 매수하시겠다 하면 뭐 수급이 아주 자신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오늘 오장도 전강 후약이 될 2시 이후에 또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오전에 반 사시고요. 오후에 2시 이후에 흐름을 보면서 나머지 반 채운다. 이런 전략이 적절할 것 같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는 뭐냐? 2차 전지가 근데 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세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여러 종목을 소개시켜야 되니까 하긴 하지만 제가 지난 이미 네, 이 업종 테마 분석 보시면요. 그래서 늘 보시는 게 네, 2월 26일 날 이미 네, 주목할 때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드렸거든요.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CRMA가 3월 14일이라는 데도 있고 3월 초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핵심 광물 확보 전략, 이제 광물, 소재, 자원 이 얘기입니다. 결국 이게 이제 탈중국. 이제 중국 큰일 났어요. 중국은 이제 세계로부터 왕따가 되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시진핑 하는 짓들이. 그러니까 꼴미운 거죠. 괜히 푸틴 대통령 만나가지고 왕이 부장이 돼가지고 장이들은 평화로운 해결을 원한다. 따오 얘기해놓고 네, 현 상태의 영토를 서로
인정해야 된다. 요따고 얘기하면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한쪽은 지금 공격을 받아서 부녀자들이 죽고 국민이 죽고 온 국민이 고생을 하면서 있는 나라에다 대고 평화적 해결을 웃는 씨불랑 그려놓고 말이죠. 편의점 합니다만 중국만 하면 쓰이 나네요. 그러면서 현 상태를 유지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러다 보니까 확보는 폐배터리밖에 없는 거죠.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기가 폐배터리가 이게 얼반 마이닝 아닙니까? 네. 이 도시광산이잖아요. 우리가 부존 자원은 없지만 있는 거에서는 빼내는 기술을 가지는.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이 그래서 제가 이미 영상도 제가 올해는 소재와 자원에 주목하십시오 하면서 폐배터리 영상들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일 유리한 거는 성일 하이텍이죠. CRMA를 한다면 헝가리와 폴란드에 블랙 파우더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 파우더 만드는 게 뭐 전처리가 무슨 뭐 폐배터리 재활용입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블랙 파우더는 말 그대로 뽀개가지고요. 검은 가루를 만드는 거니까 이걸 우리나라에 갖고 와가지고 후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공장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해서 성일 하이텍. 다음에 세비캠이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적죠. 그래서 상사제가 시가총액을 넣는데요. 그래서 제가 IS 동술은 제가 사실 발굴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린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이 강세, 코스모 화학도 공장하고 있다. 이미 자료들 제가 지난번에 이미 26일 날 해서 자료를 만들어 결론은 제가 어떻게 내드렸나요? 그래서 다 개성이 있어서 성일 하이텍, 세비캠, IS 동서가 1군이다. 그래서 위에를 가리기 각각 3분의 1씩 투자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려드렸었는데요. 그게 어제 드디어 부각됩니다. 역시 우리 하 대표는 좀 빠릅니다. 항상 좀 빨리 알려주는. 왜냐면 저는 모든 업종을 저처럼 잠 안 자고 분석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식시장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열심히 하는 분 많지만 다 출퇴근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뭐 지방 가가지고 또 지점 가가지고 설명회도 해야 되고 다들 바쁘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폐배터리 선도주라 할 수 있는 에코프로, 뭐 LNF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뭐 단물은 다 빠졌지만 아직 싱싱한 이런 테마가 있어요 하는 게 어제 폐배터리 쪽이고요. 폐배터리만 있으니까 폐배터리만 있나요? 그 외에 개성 있는 종목들이 많죠. 뭐 최근에 보면 덕산테크피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꿈틀거리죠. 네, 꿈틀거리량이 늘고 있죠. 꿈틀거리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가 쭉 공부했던 종목들 보면 아직 그 다음에 JO 제가 최근에 우리 프로연님 정연님 한번 좀 소개시키고 뭐 추천도 드렸는데 JO 같은 종목도 이거는 CNT 만드는 회사입니다. 카본 나노 튜브 신월이라 그럴까요? 회사 이름은 회사는 세계 최초로 신월. 요거보다 한 게 이제 싱글월이거든요. 싱글월이 당연히 말 그대로 한 겹짜리 아주 미세한. 요거는 한 3겹에서 8겹짜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십 개짜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싱글월 만드는 회사는 러시아 회사 하나뿐인데요. 여기가 싱글월 만들었다. 어쨌거나 JO는 그런 측면에 소재 측면에서 나름 개성은 뚜렷한 회사다. 그래 지난번에 좀 추천드렸는데 좀 밀리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신규 상장주가 이런 흐름이면 탄력을 더 보이겠죠. 어쨌거나 뭐 JO 이런 종목들도 등장하고 있어서 뭔가 좀 2차 전지가 전체 이제 남아있는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 이런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그냥 그동안 보면 에코프로 그 다음에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종목이 나노 신소재 이런 종목이 소위 쇼커브링 오인방들이 1군이라고 한다면 1군으로부터 이제 2군으로 바통이 넘어가고 있는지 2군 폐배터리부터 해서 2군으로 바통이 넘어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안 넘어가고 다 조정받을지 그게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제 그 분위기에서도 폐배터리는 막판에까지 기가 안 죽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군으로 바통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점점
2차 전지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면서도 개성 있는 종목, 좀 근거가 확실한 종목, 그런 종목으로는 관심을 좀 높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 본다면 또 하나가 오늘 이제 또 시장에 또 하나 또 변수가 SM에 대해서 이수만 PD가 SM에 대해서 이제 그 카카오에 대한 신주 발행, 3월 12 발행 금지 가처분 했는데 오늘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시끄럽겠네요. 아주 시끄러 시장이 또 이것 때문에 또 어수선할 수도 있습니다. 뭘 장중에 나올지 장 끝나고 나올지는 모르겠고 꼭 오늘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오늘 정도 나올 걸로 보는데 만약에 가처분을 받아들여져서 카카오 대상으로 시비 발행하지 마 이래버리면 네, SM 주가는 폭락해버리겠죠. 적대적 M&A 동력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되면 SM 폭락하고 하이브가 조금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고 가처분이 기각돼버렸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행해 이래버리면 SM 주가가 올라가고 하이브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만약에 판사라면요. 좀 이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3자 배정 유정이라는 게 뭐 자금 조달의 시급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SM이 적자 회사도 아니고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멀쩡하게 이익이 잘 나는데 시비를 발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판사 같으면 인용할 것 같아요.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가 볼 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제가 볼 때는 카카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카카오는 제가 확실히 느끼지만 회사에 어른이 없다. 카카오는 뻑하면 머니게임만 하는 지금 회사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경거망동을 하고 하면 안 되는데도 지금 경거망동을 하고 있다. 사실 이번에 애플페이만 하더라도 애플페이가 오프라인페이인데 페이가 삼성페이가 1등이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그 다음이 네이버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한 4위째입니다. 카페이는. 그런데 또 지들은 상장했지 않습니까? 상장해가지고 경영진들이 스톡옵션 싹 팔아먹어버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피눈물 나게 해놓고 내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상장하나요? 안 하잖아요. 구글이 유튜브 분리해서 상장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는 그래서 내가 볼 때 네이버는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는 철학이 있고 회사가 어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네이버는 네이버 택시 못해서 안 하나요? 네이버는 네이버 미용실 안 해서 못 하나요? 그건 우리가 먹어야 할 그릇이 아니다. 그걸 알잖아요. 근데 카카오는요, 어떻게 이걸 지휘로 해서 돈 벌 국리만 하는 그 짓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것도 제가 볼 때 저렇게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 일 때문에, 이번에 또, 그제 IBK 증권 판교 지점에서 대량 주식 매수한 거에 대해서 1,300억을 샀지 않습니까? 저게 상식적으로 본다면 카카오와 관련된 자 아니면 1,300억을 가진 큰 손이 있어서 앞으로 이래서 SME 주가가 좋겠다 싶어서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카카오 관련. 그게 만약에 카카오 관련성이 드러난다면 카카오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이 오히려 불똥이 카카오로 튀지 않을까. 니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분위기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오늘 SM의 판결이 장중에 난다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겠다. 네.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략 후강 흐름을 염두에 두시고 차분히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장 전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곧바로 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